오늘은 환경성 검토서 작성 실무 제2강입니다. 본 강사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미 환경행정사 사무소의 박인태 행정사입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경성 검토서 작성 실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환경성 검토서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작성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환경성 검토서를 실제 어떻게 작성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실무사항을 중심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처음 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하시는 행정사님이나 기업 실무자님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성 검토서는 언제 작성해야 할까요? 많은 분이 환경성 검토서를 단순히 환경 관련 서류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행정기관에서는 사업의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대부분 환경성 검토서가 필요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이 공장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먼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도장시설을 설치한다면 대기오염물질을 얼마나 발생하는지, 세척 공정이 있다면 폐수는 발생하는지, 절단기나 프레스가 있다면 소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환경성 검토서는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문서가 아니라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기술자료입니다. 실제 환경성 검토서의 내용에 따라 허가가 지연되거나 보완 요구를 받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할 때 항상 담당 공무원이 무엇을 궁금해야 할까? 라는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이 생각만 하나 바뀌어도 검토서의 품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환경성 검토서 작성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보는 실수가 있습니다.
사업계획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성 검토서부터 작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서가 아닙니다. 환경성 검토서는 사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만 해야 합니다. 그 뒤에 작성해야 합니다. 제가 실제 의뢰를 받으면 가장 먼저 요청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공장 설립 승인 신청서입니다. 두 번째는 물론 사업계획서입니다. 세 번째는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그리고 그 다음으로 행정사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서류로서는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도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 가운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지을 수 없는 입지라면 아무리 훌륭한 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해도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리입니다. 의뢰인이 금속 가공업입니다라고 하지만 실제 산업 분류를 확인해 보면 다른 업종으로 분리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업종 코드 하나가 공장 등록, 환경 인허가, 각종 지원 사업의 대상 여부까지 좌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분류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 가장 강조를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실무 노하우는 이것입니다. 환경성 검토서는 컴퓨터 앞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과 사업계획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성 검토서 구성 시 사업장 개요 등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성 검토서를 실제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성 검토서는 단순히 양식을 채우는 문서가 아닙니다. 항목마다 왜 작성하는지, 그 목적을 이해해야 좋은 검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표지 작성입니다. 표지는 어쩌면 가장 쉬운 부분이지만 의외로 오류가 자주 발생합니다.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주소, 업종명은 반드시 사업계획서와 같아야 합니다. 공장 설립 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환경검토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담당 공무원은 어느 자료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보완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사의 제출문입니다. 이 제출문에 대해서는 작성하는 사람도 있고 작성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행정사가 작성하는 문서이기는 합니다. 이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작성 행정사의 성명과 서명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의 전문성과 책임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장 개요입니다. 사업 목적에서는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 어떤 이치의 공장을 설립하는지, 업종은 무엇인지 등을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개요는 표로 정리하는 것이 보기에 일목요연하겠죠. 사업장, 대표자, 업종 코드, 용도 지역, 부지 면적, 제조 시설 면적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하면 담당 공무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업종은 반드시 한국표준산업 분류를, 용도 지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그리고 공장의 설립 계획에서 건축 면적은 건축물 대장에 표기된 면적으로 연면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말하는 업종과 실제 산업 분류가 다른 경우 매우 많습니다. 향후 뿌리산업 인정이나 공장 등을 등록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발생 예상 내역표입니다. 많은 작성자가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이 표를 처음부터 작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는 담당 공무원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미리 제시하는 것이므로 이 표는 마지막 항영성 검토소의 검토가 끝난 시점에서 정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빈 상태로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담당 공무원인 긴 문서를 다 읽지 않고도 한눈에 환경성 검토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볼 수 있도록 먼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생산 설비 설치 계획입니다. 계획서에 있는 생산 설비를 그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설비는 시설명, 규격, 용량, 수량, 용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특히 가능하면 시설의 용량을 킬로와트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치가 나중에 대기 배출 시설과 소음 배출 시설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송풍기나 집진기, 압축기, 절단기, 연마기 등은 동력에 따라서 환경 관련 신고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산 설비의 환경 관련법 적용 기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 설비가 환경 관련 법률상 배출 시설에 해당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서 표시한 별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험이나 기억만으로는 절대 판단하면 안 됩니다.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장시설 및 건조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이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합니다. 탈사시설도 동력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소음진동 배출시설은 압축기, 송풍기, 절단기 등의 용량에 따라 신고 대상이 달라집니다.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소음진동 배출시설은 법에서 정해져 있으니 꼭 법적 기준을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원료 사용량 및 공학적 조업 일정 산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원료 사용량과 제품 생산량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계획서에 없는 자료입니다. 반드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해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원료 사용량이 달라지면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업시간, 월 작업일수, 연간 작업일수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실무에서 이 수치 하나 때문에 모든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 공정도 작성 및 전문 행정사의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 공정을 순서대로 작성하되 공정도는 글보다 그림을 첨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능하면 도시카에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 작성된 공정도라도 사업계획서와 달라서는 안 됩니다. 공정 설명이 경우에 따라서 공정 설명서에 사진을 첨부하는 것도 공무원의 빠른 이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사가 필요한 조치입니다. 환경성 검토서는 사무실에서만 작성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십시오. 공장의 주변은 학교가 있는지, 주택이 있는지, 하천이 있는지, 농경지가 있는지 이런 사항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변 현황 사진과 설치 예정 사진은 담당 공무원이 매우 중요하게 보는 자료입니다. 끝으로 질의응답 및 다음 강의 안내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폐수 배출량 산정, 소음 진동 예측, 폐기물 배출량 산출, 그리고 방지시설 설계까지 실무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환경성 검토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공학과 환경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가 잘 작성할 수 있는 서류이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작성한다면 의뢰인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는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뢰인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전문 행정사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댓글이나 본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본 행정사가 개인적으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천안에서 환경 전문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미 환경행정사 사무소의 대표 행정사 박인태입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